특별히 이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는 크리스천 법조인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은요, 사실은 열매고요. 이 법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신앙,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한 여러 창조 질서와 윤리, 도덕적 기준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자, 그와 같은 기준에 비춰봤을 때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거스르니까 죄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동성애 성적 취향이고 그거는 뭐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법으로 금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동성애 이슈는 특별히 이 크리스천 법조인들,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크리스천 법조인들의 역할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법조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침묵하는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뭐 크리스천 법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 침묵하고 있는 법조인들도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열정을 쏟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것은 결국 법정에서 싸우게 될 문제고 결국은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국회의원들, 또 법원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판사님들, 검사님들, 변호사들이 정말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날 때마다 우리 크리스천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법조인들에게 이 같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요. 독려를 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사는 열매가 있겠죠. 도마라는 게 이제 그 Defense of Marriage Act, 그러니까 연방 결혼 보호법이거든요. 연방 결혼 보호법. 이게 뭐냐면 그 결혼한 혼인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여러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라든지 뭐 여러 종류의 혜택이 있죠. 혼인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럼 혼인한 부부가 누구냐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마다 50개 주마다 다 자치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지사가 있고 다 주헌법이 다 있죠. 주의회가 다 있고. 그래서 그 주별로 자치적으로 법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그 50개 주 안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도 있고 여전히 동성 결혼은 금지되고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냐. 일남 일녀에 결혼한 부부만 계속 연방 혜택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 자치 주 안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에게도 이 연방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레즈비언 할머니 부부가 있었는데, 레즈비언 할머니 부부가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레즈비언 이 파트너 부부 가운데 한 레즈비언 이 여자가 먼저 죽은 거예요. 먼저 죽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뭐죠, 상속세,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이제 지불하게 되게 된 거죠. 남아있는 이 여성분에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방결혼보호법에 의하면 이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연방 정부에서는 사실 연방 헌법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연방 정부 안에서 이 연방 결혼 보호법으로는 혼인한 부부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위헌 제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작년 4월인가요? 작년 4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결정이 아니라 이미 자체적으로 주 안에서 합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한 부부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 결혼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판단의 궁극적인 의미는 주마다의 자치권을 이 연방결혼법이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을 해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방 정부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는 절대로 동성 결혼이 오르냐 안 오르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각 주에서 혼인을 한 부부라면 일남 일녀간에 혼인한 부부와 똑같은 그런 정부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 뿐이지 동성 결혼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현명한 판단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판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 결혼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단순히 자치별로 주별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했어? 그러면 오케이.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수준. 왜냐하면 연방 헌법이 각 주마다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번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절대로 동성 결혼을 긍정하거나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그런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앞으로 또 이것이 추세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또 주마다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다시 그것을 폐지하고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미국 안에 있는 여러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교회를 비롯한 반대하는 자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는 부분.